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쓰는 한의사 전대성 작가입니다. 저는 오늘 한의원의 첫 번째 손님은 직원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장은 고객 유치에 많은 열정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고객이라는 생각은 쉽게 하기 힘듭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처음에 한의원을 운영할 때만 해도 직원은 단지 한의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직원이 한의원의 첫 번째 손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의원을 객관적으로 가장 잘 아는 손님이 직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환자들은 아플 때만 한의원에 오지만 직원은 매일 한의원에 출근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한의원이 어떤 한의원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는 한의원이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환자들에게 홍보합니다. 이과 원장님이 도침치료 잘하세요. 일과 원장님은 추나를 잘하시는데 받고 나면 엄청 시원해요. 환자는 원장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직원이 말하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원장이 1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직원이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원장이 이야기할 때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직원이 이야기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한의원 치료를 환자들에게 권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이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경험해보고 만족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원장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한의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할 맛이 나는 한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한의원 일에 만족하면 일의 능률이 올라가면 물론이고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소명감을 가질 수 있어야 스스로 왜 일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직원들이 아플 때 한의원에서 치료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만족하면 다른 손님도 모시고 오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는 맛이 나는 한의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실장님이나 부장님처럼 간부 직원들에게는 믿고 부서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또한 환자들의 한약 비용을 할인해 준다든지 어느 정도 서비스 이상을 챙겨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드립니다. 사람은 본래 누군가의 통제를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율성이 보장될 때 최고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지금까지 자유를 찾아서 위대한 여정을 이루어오지 않았습니까? 믿고 업무를 맡기며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원장의 역할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을 때 한 청소부를 만났던 일화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질문에 나이 지긋한 그 청소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달에 보내는 위대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그 일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만큼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가 왜 일하는지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한의원 직원으로서의 업무가 사실 월급만 바라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케어해 준다는 이타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의원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직원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최대한 살려주어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원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대기업 복지 제도를 한의원에서 시행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보상해주고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원래 저희 한의원은 주 6일제 근무였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까지도 요즘에는 주 5일 근무로 일상화되었다 하지만 아직 의료기관은 그렇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토요일을 포함해서 주 6일 이상을 진료하는 곳이 많습니다. 평일에는 바빠서 내원하지 못하지만 주말에만 내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시간은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4년 전부터 직원들의 근무를 주 5일 근무제로 바꿨습니다. 일요일과 더불어 평일 하루도 돌아가면서 쉬도록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한 명만 더 뽑으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일입니다. 주 5일 근무의 파급력은 상당히 컸습니다. 평일 쉬는 날에 다음 날이면 직원들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한의원을 쉬면 매출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쉬는 다음 날 더 열심히 일했고 원장님들도 쉬고 나면 더 열심히 진료하여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주 5일 진료하나 6일 진료하나 매출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래 주 52시간 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한의원의 직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 30시간에서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도 주 4일에서 5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주 5일로 근무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주 4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시간 외에는 다른 직원들과 인수인계만 정확하게 해주는 부분만 보강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근무 시간이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기 동안에 재택근무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환자를 늘 대면해야 하는 한의원 업무 특성상 대폭적인 비대면 근무를 시행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이처럼 탄력적 근무나 비대면 근무 등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사회적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자는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성과를 냅니다. 오래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짧게 일하고도 능률적으로 일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병원들의 직원 처우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직의 특성상 원장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여 직원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원장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직원들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직원들이 친절한 한의원, 직원들이 만족한 한의원, 직원들이 행복한 한의원이 잘 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우리 한의원이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한의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복지 제도는 주지 못하더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기명 호텔과 리조트 이용권을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직원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좋은 원장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장이 좋은 직원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특히나 저희 한의원에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진 직원분들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주시는 저희 직원분들에게 저는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어느 조직이든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조직의 미션과 비전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를 저어서 배가 한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저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반대의 방향으로 젓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 뱃사공에게 자리를 버리고 일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둔다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를 맴돌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갈 것입니다. 썩은 사과는 빨리 도려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썩은 사과를 빨리 구별하고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원장의 역할입니다. 항상 원장보다 직원이 먼저입니다. 환자는 원장을 보고 한의원을 찾지만 한의원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사람은 직원입니다. 그 직원에 따라서 한의원의 이미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직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직원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직원은 무대에 서는 연주자이며 원장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직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한의원의 첫 번째 손님은 직원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서울에 올라가서 성장읽기 이권복 작가님과 함께 촬영을 하였습니다. 저의 한의원 이야기가 개원 스토리가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촬영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경험이자 추억이었습니다. 3주 뒤에 영상이 편집되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때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